장거리 연애, 장거리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요? 몸이 멀어져서 마음도 멀어질까봐 불안하시다고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장거리 연애, 건강한 장거리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가 알려주는 성공적인 장거리 연애, 결혼 생활의 꿀팁!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랑아 개론 구독 버튼 누르고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사랑아 개론의 목련아입니다. 행복한 한 주, 그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의 황금같이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우선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부터 사랑꾼의 고민상담소라는 코너를 마련했어요. 제 모든 영상은 사랑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 그리고 전문가의 실질적인 조언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카더라 통신이나 사람들의 주관적인 이야기로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해결하지 못한 고민, 그리고 궁금한 점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꾼의 고민상담소, 이 코너에서 그 질문들과 고민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은 이 코너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 채널의 가장 큰 장점 아시죠?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 그래서 카더라 통신이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조언과는 그 수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부터 사랑꾼의 고민 상담소를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고민을 보내주신 분은 아티스트 클라우드님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심리학으로 연관지어 연애의 기술을 알려주는 유튜버는 제가 아는 한두 명이 더 있지만 이별을 위한 분들, 이 영상을 보고 빠졌습니다. 목소리도 뚜렷하시고 좋아서. 목련아에서 사랑학개론으로 닉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좋은 영상 기대할게요. 아우, 우선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제 본명이 목련아인데요. 원래는 사랑연구 자료도 올리고 브이로그도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아예 이 채널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전문적으로 다루기로 했답니다. 눈치가 빠르신데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고민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직 70일 정도, 처음엔 같은 과 동아리 등으로 서로 알게 됐고 그 여자 후배가 먼저 호감 표시를 해왔고 저는 연애 경험이 아예 없었지만 그 전에 짝사랑하던 여자에게 서성이다 실패했네요. 덕분에 여자에 관한 유튜브 연애 채널 등으로 공부도 많이 해서 저를 좋아하는 후배에게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랑을 시작하시게 됐대요. 개강하고 서로 보고 싶지만 그녀는 기숙사에, 목요일이 되면 집에 내려가고 주말 알바하는 저에게는 시간이 저희를 가로막는 것 같네요. 수강 시간도 애매해서 시간 내면 일주일에 한 번, 톡은 매일 하며 집착은 서로 안 하지만 이러다가 서로 만나지 못해서 권태기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데 권태기로 오래가지 못할까 걱정이네요. 아이고, 정말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아티스트 클라우드님의 고민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좋은 짝을 만나 사랑을 시작했는데 장거리 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가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중에서 롱디 커플이신 분 있나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 아니면 뭐 경기도에서 제주도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지역에서 롱디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국가에서 롱디를 하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은 아티스트 클라우드님을 포함해서 장거리 연애, 장거리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일명 눈에서 멀어져도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법, 성공적인 장거리 연애 팁 6가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시작해볼까요? 장거리 연애, 결혼 생활에서 살아남는 법 첫 번째, 서로의 기대 수준을 맞춰주세요. 하루에 연락은 몇 번 해야 좋을까요? 잠들기 전 전화통화는 매일 해야 할까요? 얼마나 자주 만나는 게 좋을까요? 서로 만나러 갈 때 교통비, 비행기 값은 누가 부담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전문가에게 이런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은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짝이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고
관계마다 다르고 또 문화마다, 국가마다 너무나도 달라요. 어떤 커플은 매일 통화하는 반면 어떤 커플은 일주일에 3-4번만 통화하면서도 아주 건강한 장거리 연애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거나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짝과 직접 대화를 나누셔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기대치를 맞춰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것.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나온다거나 우린 인연이 아닌가 보다, 헤어지자 라고 쉽게 말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왜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건강한 장거리 연애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장거리 연애에서 살아남는 법 2번째. 나의 질투 정도를 확인해보세요.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이성과 내 짝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바람피는 게 전혀 아닌데도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죠. 이런 감정이 들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상황을 무시해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어느 상황에서 질투를 하고 어느 수준까지 용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짝과 함께 나눠야 하죠. 질투와 불안으로 가득 찬 연애는 결코 건강할 수도 오래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무 심하게 질투를 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걱정까지 한다면 다음 3번째 조언을 꼭 가슴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장거리 연애에서 살아남는 법 3번째. 이 시간을 내 발전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취미는 무엇이었나요? 당신은 어떤 것에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고 어떤 것을 배우고 싶어 했나요? 가고 싶었던 여행지나 경험하고 싶었던 것은요? 장거리 연애 때문에 잠시 가려져 있던 여러분의 열정과 열망을 다시 꺼내보세요. 그리고 연인과 떨어져 있는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여러분 스스로를 더 가꾸고 발전시켜보세요. 필요 없는 걱정 때문에 자꾸 연인과 싸우고 스스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면 제가 앞서한 질문들을 계속 떠올려 보세요. 운동을 시작해도 좋고 친구를 만나도 좋고 한꺼번에 책을 많이 사서 쌓아놓고 읽어도 좋아요. 또 혼자 훌쩍 여행을 떠나도 좋고요. 잠시 감춰져 있던 나의 꿈과 열정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뿐더러 당신의 짝도 당신의 성장에 감탄하게 될 거예요. 장거리 연애에서 살아남는 법 4번째. 장거리 연애를 끝낼 시점을 정하세요. 장거리 연애를 완전히 끝낼 시점을 정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직은 그게 어렵다면 중간중간 서로가 만날 수 있는 시점들을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이어도 좋고 매년 여름, 겨울을 함께 보내도 좋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해놓는 커플과 부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요. 장거리 연애에서 살아남는 법 5번째. 서로에게 헌신하세요. 너무 뻔한 말인가요? 그런데 이 뻔한 말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연애 초기 때는 사랑에 폭 빠져서 서로에게 시간과 감정,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 내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설렘이 익숙함으로 바뀌죠. 이 때문에 서로에게 점차 무뎌지고요. 제가 말하는 헌신은 바로 이 시점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무뎌질 때조차 상대방에게 헌신하나요?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상대의 어려움에 절대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제 질문에 자신있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주 건강한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박수 받으셔야 해요. 헌신. 이것은 장거리 연애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고 장거리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헌신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상대방과 내가 헌신하는 수준이 비슷한가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질문했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무조건적인 사랑.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도 인간인지라 나에게 관심도 안 주고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연락도 잘 안 하면서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헌신 수준이 다르게 되면 둘 사이의 문제는 더 자주,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리치료사 바바라 그린버그는 이 부분에 대해 상대방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잘 헌신하고 있는지, 한쪽만 헌신한다면 다른 한쪽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것을요. 네, 바바라 그린버그는 이렇게 5가지에 대해 알려주었는데요. 제 영상 제목을 한번 보실래요? 6가지라고 나와 있죠? 왜일까요? 바로 저의 팁 하나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장거리 연애에서 살아남는 법 6번째. 절대 문자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문자로 싸우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싸움이 커진답니다. 전화나 영상통화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문자로 하다 보니까 얼굴을 볼 수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서로의 말을 오해하게 되고 심지어 내 맘대로 상대방의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쌓이게 되면 그 연애, 결혼 생활은 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상대방에게 서운한 일이 있거나 심각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땐 꼭 제발 진심으로 부탁드리니 문자로 하지 마시고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장거리 연애, 주말 부부 이런 소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변에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댔어.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장거리 연애를 짧게 하다가 헤어진 친구도 있고 6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지속하며 힘든 순간 다 이겨낸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연애, 장거리 결혼 생활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신뢰가 밑바탕이 되고 서로에게 헌신을 하고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신다면 다른 어떤 커플, 어떤 부부보다 더 끈끈하고 신뢰가 쌓이는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장거리 연애, 장거리 결혼 생활, 그리고 주말 부부나 국제 커플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장거리 연애 팁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멋진 사랑을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좋은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도 공부가 필요합니다.